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9월 5일입니다. 예,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늦잠, 오늘은 잘잠. 네. 그래서 오늘도, 미국 시장 보면서, 예, 잘 일어났습니다. 잘 잤고요. 예, 오늘은 알람이 배신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날씨가 이제 거의 완전한 가을 날씨가 아침에는 되는 것 같아서, 네, 이제는 혹시나 비염 있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같이 화이팅입니다. 네. 미국 시장 마감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은 연예인 돈 걱정, 그리고 또 미국 시장 조정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걱정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요. 예. 뭐 정고점 때 못 가서 이렇게 좀 흔들리나 싶었더니 그건 네 생각이고 또 올라옵니다. 아주 불사신처럼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이제 거래는 확신에 차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난 단계랑 똑같죠. 이렇게 해서 툭 미탈하게 되면 나 빠지는 것 같지. 그리고 또 위로 돌리고 이때도 빠지는 것 같지 하고 며칠 고민하다가 또 올려버리고 이번엔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대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빠지게 되면 밀리게 되면 우리 앞으로 닥칠 후폭풍이 너무 큰데? 라는 쪽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무슨 조정권만 무리한 흐름만 나오게 되면 돌려버린 현상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은 모습들이고, 그러니까 뒤를 감당 못하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올려버리자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쪽에서 그냥 추세는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를 열 준비를 하겠죠. 21,700 그러면 정고점까지 100포인트 남았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뭐 걱정을 해 그냥 한번 훅 달리자 뭐 이런 쪽으로 또 열려 있는 모습들. 그래서 그냥 단기 조정 마치고 그냥 가는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지금 계속 뭐 나오고 있는 시장의 불안감들, 뭐 지금 약간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우려들, 그리고 또 장기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장기 금리 계속 올라가서 불안하다. 어제 이틀 동안에 또 쭉 밀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나온 이런 단기 걱정되는 부분들을 뭐 지표 하나 보고 뭐 시장 흐름들 보고 그냥 다음 단계로 움직이는 미국 시장이 되게 특이하고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표 보니까 일단 달러는 98대 아직 강세가 뭐냐 박스권이에요. 97, 98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화도 1393원 거의 비슷한 모습들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좀 밀립니다. 보니까 쭉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좀 갔다가 여기서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살짝 단기 박스권 안쪽에서 갇혀 있는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밀릴 거였으면 여기 쿡 하고 밀렸을 텐데 아직은 버티는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약하긴 하지만 아직은 박스권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특이한 게 이제 금리가 좀 빠집니다. 이제 10년물이 4.16 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4.3, 4.4까지는 좀 이번에 어려웠고 4.2가 툭 하고 흔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너무 금리 걱정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나온 것 같고, 30년물 같은 장기물도 5%대에서 막 부딪히던 게 이제 4.8대까지 다시 이틀 만에 좀 내려오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살짝 사그러드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너무 매크로 집중하지 말고 주식 봐봐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장인 것 같아서 네, 특이합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원자재는 다 밀리네요. 유가 1%대, 금, 은, 구리 다 1%대, 은이 좀 많이 밀렸고요. 예, 뭐 변동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금을 따라가느냐, 물론 길게 보게 되면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선택의 문제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왠지 신고가에서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로 약간 좀 약하다. 다시 한번 추세 안쪽까지 쭉 봐야 되겠죠.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야간 선물은 보니까 0.39% 5시니까 그때 이후로 좀 시장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또 오늘도 한국 시장은 맑음. 네. 한 지금 3일째 강했죠. 그리고 또 오늘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하게 되면 강할 준비. 예, 주말을 앞두고 강할 것이냐? 네. 아직 뭐 그렇게 흔들 기미가 안 보이고, 어제도 보니까 3200 못 가 어려워 장중에 보이다가 갑자기 동시효과 때 훅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야 세다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너무 지수와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쪽으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고 어제 보니까 또 오랜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대 올라오고 나스닥은 1% 올라오고 예, 러셀 2000 1.2%다 이제 강하네요. 예, 그래서 좀 이제 금리 인하를 완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이런 쪽으로 시장이 바라보고 있고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쪽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 한다는 쪽으로 혹시나 좀 그게 반영돼서 시장이 좀 쭉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먼저 시장이 강한 부분들이 FOMC 이후에는 오히려 한번 올랐고 한번 이제 시장은 쭉 강했고 금리는 인하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게 되면 약간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FOMC 이후에는 좀 흔들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릴게요. 뭐 조정 걱정은 맨날 조정 걱정이에요. 그냥 너무 그거 말고 섹터 종목 그냥 해 이런 의미죠 지금 시장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걱정 예, 또 걱정은 저희는 또 항상 추석 전과 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대답 없는 너 김종서 선생님 언제적 노래야? 예,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예, 대답 없는 너처럼 정부는 예, 10억에서 50억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간만 보고 있는데 예, 여기서 답이 없죠 지금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추석이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다음 주 한 달이면 또 그 장기 연휴 쭉 들어가면서 그게 남아 있는데 그때도 저희 같이 투자도 해야 되는데 예. 여행은 무슨 여행? 예, 같이 투자 하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야겠죠, 그때도.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자신감을 아직까진 주지 못하고 있다.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내용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단 먼저 발표된 게 ADP 민간 고용 지수. 내일이면 당장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이번에 졸츠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모두 다 얘기하는 거는 예상을 그래도 지난달은 10만 건 넘었고 이번엔 그래도 고용이 위축되다 보니까 한 6만 8천 건 예상을 했는데 5만 4천 건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급 쪽에서 위축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서 고용 성장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이직자는 그래도 7%대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내가 직장이 해고가 되거나 그만뒀을 때 다음으로 유지는 연결은 되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량 해고 같은 경우는 지금 66% 급증했네요. 89만 건. 이런 거는 지난번에 그 정부 효율하고 도지 쪽에서 한번 또 정리 쫙 시키고 나서 그때 많이 해고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까지 지금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다. 이거는 지금 고용이 위축된다?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고민스러워요. 요런 때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가 제일 핵심인데, 금리가 내리니까 유동성이 증가돼서, 굿! 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신호인데 무슨 굿이야? 하고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쪽. 요런 쪽이 많이 갈리거든요. 그때 좀 잘 타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금리 인하 전에는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반영하면서 주가가 빠져.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고,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어느 쪽을 타느냐,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말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빠지게 되면 경기가 안 좋다서 빠진대. 그러면 경기 안 좋아서 빠진 거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네. 그러면 밀렸다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에 무게를 잡고 있어요. 경기는 그래서 그렇다고 크게 심각한 건 아닌데 고용 봐라. 연준이 고용 본다고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안 좋으니까 금리 내리겠네. 올라가는 현상. 이 시장의 선택입니다. 거기에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해석과 많은 또 인사이트로 시장을 좀 지배할 수 있겠지만,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제일 답입니다. 그걸 보고 되는 게 제일 맞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 IM 서비스 지수 51호, 지난번에 50.5보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지난번에 제조업 쪽도 그랬고, 제조업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은 아니고, 물론 50대 미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괜찮다. 그리고 또 쇼핑 시즌 앞두고 이제 슬슬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쪽에서 하긴 그래요. 쇼핑 시즌 앞두고 특별한 어떤 강한 매크로적인 변화나 아니면 또 무슨 어떤 경제 위기 같은 쪽들이 아니게 되면은
서비스 쪽에서는 50대 밑으로 내려간 게 별로 없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자라는 쪽이고, 또 하나 걱정했었던 뭐 프랑스 국채금리도 하락으로, 예, 걱정을 하지 마라. 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높은 금리가 보여준다고 국채에 발행하게 되면 수요가 확 몰리겠죠. 그러면 그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격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갔었는데, 반대로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금리는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다음 주 미국 쪽에 국채 발행이 많습니다. 2년물부터 지금 10년물, 30년 장기는 없는 것 같았는데, 하여튼 단기, 중단기 쪽으로 국채 발행이 있는데, 이게 이 정도 금리는 앞으로 못 올 거야.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그렇게 돼서 국채 수요가 몰린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금리는 떨어지겠죠. 미국들이.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현상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가 흔들린다,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좋은 신호? 예. 시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쪽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다음 주 체크해야 될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격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총재는 그래도 이제 금리 통화정책 완만하게 긴축적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인하를 해야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중립금리 수준으로 인하한다 그러면 4%대에서 2%대까지 과격하게, 그 정도는 아니겠죠.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또 클리블랜드 전 총재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 그러면서 더 이상 인상을 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아직까지는 관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부담은 있다는 쪽으로 보면서 유지해야 된다. 뭐 안에서 평가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건 그냥 그렇다라는 쪽이고, 뭐 여기선 계속 한 절반, 한 40% 가까이는 완화하는 쪽,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은 경계하는 쪽,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이제 9월 17일, 한 2주 남았네요. 네, 거기서 변화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종목들을 쭉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빅테크 쪽에서 돌아가면서 강해요. 어제는 아마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강했고, 애플 강했고, 그 다음엔 다음 타자 누구세요? 자, 네, 들어오세요. 아마존 4% 빡! 이렇게 나오면서 아마존 웹서비스와 AI.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AI에 대해서 빅테크들이 다 갈리기 시작하네요. 예,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도 AI 잘한다, 우리 AI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쪽인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 반등 성공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반등 성공했고, 거기다가 알리바바 대체칩 얘기 나오면서 부진했지만은, 지금,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이런 뉴스에 너무 올인하지 말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중국도 H20을 받고는 싶은데 중국 눈치 때문에 못 받았대요. 예, 중국이 하지 마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B30은 이번에 이제 거의 신규 칩 출시가 이제 거의 B30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2배, 성능은 6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문의가 많대요. 이거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H20은 뭐 거의 약간 구모델이고 중국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 이쪽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강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국 밴더들 사이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빅테크 쪽들도 다 그거를 요구를 하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성능과 가격 문제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항상 뉴스와 그 내용들은 저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게 현실인 것 같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요거 마이크론이 4.6% 반등했습니다. 세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규제를 해서 만약에 지금 중국 쪽에서 생산 장비를 더 이상 발휘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중심적으로 하는 낸드부터 그리고 또 거기다 오는 디램 같은 경우는 이거 더 이상 그러면 캐파 확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이거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 에서 가격은 그러면 앞으로 더 캐파 확장이 안 되고 수요는 계속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걸 자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공장도 없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들. 왜냐면 SK, 삼성전자 이쪽에 대해서 다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라도 뭐 긴 건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들이 나온다. 그런 쪽이고 이런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약간 구조적인 거죠. 중국에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생산시설이 이걸 커버가 되겠느냐? 아직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그렇게 되면 아마 또 지금 시즌이 또 업황 나쁘지 않은데 이제 투자가 확정되는 시기,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 잘 골라서 하셔야 될 때. 그런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도체 소부장 뭐 업체마다 다르고 이것저것 다르기 때문에 섹터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공부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약간 체크해 보게 되면 수주와 함께 어느 쪽으로 움직일 만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공부도 안 해놓고 뭐 그냥 소부장 어렵다. 예, 소부장은 쉽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데,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조금 찾아보게 되면은 할 만한 것들이 있다. 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 어제 보니까 장전에 요거 움직이는 거 보면서 낌새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것들도 다 움직임 나오게 되면 SSD. 그래서 결론은 랜드 쪽과 연결돼서 SSD도 이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강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시작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그런 바탕이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요것도 중요한 변화가 되겠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는 아니죠. 테슬라가 이제 다시 턴하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테슬라 한번 볼까요? 예. 테슬라가 지금 되게 특이한 게, 일단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뱀이라고 되나요? 뱀? 이야, 뱀이다! 그거요. 이게 꿀럭꿀럭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뱀이 이렇게 이제 웨이브 가면서 가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은 이런 자리를 지켜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보게 되면 중요한 지지권 밑에 있는데 약간 이렇게 좀 눌리는 자리 쪽에 올라가고, 지금 눌리는 자리 쪽에서 마무리되고, 아우, 테슬라 이쁘네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도 위쪽으로 이렇게 열려놨기 때문에 한 또 360달러까지는 또 들어가려고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우상향, 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채널이요. 예. 참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뱀이 위쪽으로 담을 이렇게 꿀럭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이용한다. 작지만 소소한 기쁨, 매매를 할 때 테슬라가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거 발표했네요. 브로드컴 실적 발표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으로 4.9%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잘 나오네요. 지금 요런 자리들, 저는 최근에 브로드컴 되게 자리 보고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해서, 어차피 지금 시대는 엔비디아는 지금, 만약에 시장 점유율이 뭐 70%다 라고 하면 여기서 더 확대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거를 누가 뺏어 오느냐에 따라서 뭐 AMD나 아니면 에이직의 대표 주자는 뭐 브로드컴 아니면 뭐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쪽에서 얼만큼 뺏어 오느냐란 관건으로 보게 되면, 지키는 자와 그리고 또 뺏으려는 자, 요 사이 쪽에서 누가 유리할까요? 여기 이쪽에서 조금만 내가 그 중에 1%만 뺏어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부각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관점 쪽에서 저는 오히려 기회는 에이직 쪽을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주가 올라가니까 그래요. 예, 그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충격도 마블도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또 이거 채워 올라올 것 같아요. 뭐 전망치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은 또 다시 챙겨보는 게 맞겠다. 아리스타도 지지하고 서버 쪽은 뭐 큰 변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안 밀리고 이렇게 쓱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역시 AI는 쉽게, 예, 흔들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되게 되면 오늘 당장 봐야 될 거는 두산, 이수 페타시스 이거 봐야 되겠죠? 이게 또 하나의 축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보다 보니까 또 자동차 쪽들은 좀 그래, 지한과 포드 뭐 이런 쪽이고, 솔직히 지금 현대 기아차가, 예, 지금 물론 도요타도 있지만 도요타도 이번에 약간 살짝 미스가 나는 것 같은데, 왜냐면 현대 기아차가 잘하게 되면 누군가는 못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관세 맞고 다들 힘들어하고, 아이고 이렇게 비싸지는 또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좀 자극돼서 가격 인상 요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가 북미 시장 점유율 12.1%입니다. 8월 기준으로. 와, 이거는 솔직히 제가 와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이거는 갖은 뭐 그 사이에 이제 12.1%를 차지하기 위해서 뭘 손해봤느냐, 뭐 마케팅비도 있고 거기다 인력도 좀 투입하다 보니까 수익성은 안 좋아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이제 북미 쪽에 가서 미국 쪽에 가서 10% 넘게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거의 뭐 도요타는 뭐 당연히 그냥 아성이 딱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같이 이제 견고한 성을 이루다가 이런 쪽들을 막 부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다.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이제 막상 지금 시장의 반응들은 이제 부정적인 거, 파업한다며, 4년 만에 파업한다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보자, 또 노란봉투법, 노조가 힘이 많이 세졌다며, 이런 거 보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잘한 건 응원을 해줘야겠죠. 그런 쪽이고 팔란티어가 요즘 약합니다. 뭐 다음 변화 이따 봐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오늘 서비스 그 소프트웨어 쪽에 AI 소프트웨어 쪽들이 좀 약했네요. 생각보다 나스닥 지수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것 같고 양자 컴퓨터 좀 강했고 비트코인 쪽들은 약간 주춤하죠. 지금 생각보다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런 것도 있었는데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20%나 빠졌네요. 그런 것 같고 이쪽들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정도는 반등을 한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보이고 있고요. 중국 쪽은 어제 좀 정부가 신용 쪽에 대해서 좀 손보겠다라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약간 레버리지 너희 너무 강하게 쓰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손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밀렸고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쪽에서 좀 그렇습니다. 중국 쪽들도 좀 약한 모습들이고 금융주들도 뭐 그냥 강세권 이어가는 흐름들이었고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일단은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미국은 좀 가파르게 움직였는데 저희는 슬그머니 스르륵 돌아가는 모습들. 근데 거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쪽으로 돌리는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수 자체는 이렇게 되면은 앞에 이제 3210 요것도 안착해서 다음 3250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레벨을 슥 돌아갈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나쁘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탄력적인 코스닥이죠. 약간 지금 그 미국 나스닥만큼이나 요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런 자리를 딱딱 지켜내고 이번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는 바로바로 반등. 그래서 직접 고점 돌파하고 거기다 금리 인하의 수혜가 나야나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 820선 넘겨가게 되면 약간 탄력은 코스닥으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쪽인데 코스닥은 아직 약간 이제 2차전지만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 그러면은 지금 바이오 시대 2차전지 올라오고 거기다 반도체 소부장 좀 챙겨주고 이러면 또 외국인 소비 급증에 따라서 임의용 쪽들 조금만 반응해주고 그러면 코스닥이 잘 뛸 텐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중에 숙제가 2차전지랑 그리고 또 그 임의용 관련된 요쪽들 요거만 어느 정도만 차지해주게 되면은 괜찮을 텐데 근데 또 코스닥은 다 가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열어주셨으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중국 증시가 어제 중국 증시는 약간 좀 느낌이 그런 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증시 세게 가다가 좀 주춤했는데 다시 발동을 거는데 전고점을 못 갔어요. 약간 싼거 느낌이 나면서 빠르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중국은 여기 지금 이 상태 근데 지금 이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00 지난번처럼 3,700대 그 후반 3,780 여기가 안착해서 딱 못 돌게 되면은 그런 이제 박스권이겠지만 못 돌게 되면 또 출렁일 수 있다라는 쪽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관심 많던 게 이제 관심이 한국으로 오나요? 그거랑은 차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토지 시장이다 보니까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은 생각보다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고 그걸 얼만큼 또 이용을 할 것이냐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주도 종목들이 또 새롭게 변화가 된다. 제가 보기엔 지금은 반도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들 제 귀에 들리는 제 눈에 보이는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보게 되면은 좀 이거는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라는 쪽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건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화이팅 봐야 될 것 같고 또 빠르게 뉴스 한번 볼까요? 또 이런 것들
HBM 쪽에서 삼성전자가 과거랑은 좀 다르게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한 번씩 상대방 경쟁 상대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물량을 확 부어가지고 다 부어가지고 이익이 잘 안 나요. 안 나는 때도 부어가지고 그들은 허덕이다가 거의 1, 2년 뒤에 되면은 거의 뭐 사업 거의 흔들리게 되고 그거는 다 확인되고 치킨 게임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 자네 집으로 이제 가겠는가? 그럼 집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 가격을 확 올려버리고 가격 주도권까지 갖고 있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HBM4 샘플을 1만 장씩 막 찍어내면서 지금 약간 돈이 안 되지만 수율도 지금 못 잡았지만 이거를 강하게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약간 성숙도가 떨어지는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HBM4 샘플을 무리하게 뽑아내고 있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수율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무리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죠. 내가 HBM4는 물량으로서 너희를 승부하겠다.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독식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실패하거나 그게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비용으로 다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열심히 막 돌려보면서 한다.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기 위한 전략을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항상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처지다 보니까 예전 전략 좀 숨겨있던 나의 전략들을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어제 나왔던 최근 UBS 리포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중립으로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75,000원인가 72,000원 그냥 두고 아직까지 올해는 HBM 통과 없다. 내년을 기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인데 하이닉스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바이 아웃퍼폼이었나? 하여튼 그러면서 기존보다 38만 5천원에서 거의 40만 원 근처까지 39만 얼마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랑 협상을 해서 30% 프리미엄 받는다. 가격 올린다는 거를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내년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증가율 ASP를 보니까 내년도 17% 상승, 그 다음 2027년도가 12% 상승, 여전히 상승하는데 역성장 없다. 증가율은 꺾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격은 HBM이 주도를 해서 안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걱정이 그거였잖아요.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꺾이게 되면 어떡하느냐 한쪽인데 UBS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어렵고 내년 가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도력이 내년 가게 되면 바로 루빈과 함께 다음 시리즈로 들어갈 텐데 여전히 가격 차는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가?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두세요. 뭐 저야 뭐 제 뷰는 뭐 그냥 좀 편향된 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갖고 있는 종목을 오래 갖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절로 넘어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은 가겠습니다. 그냥 뭐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그쪽으로 갈 만한 뭐 7만원대 삼성전자 미치니까 좀 만약에 같이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똑같이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 저는 뭐 그냥 이번 사이클은 하이닉스로 유지를 하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애플 폴더블이 이제 잘 팔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애플이 좀 반응하는 거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들인데 잘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020년도 폴더블 판매가 800에서 1000만 대 얘기를 합니다. 당장 그럼 애플은 나오자마자 갤럭시가 지금 500만 대 정도 팔리거든요. 이거 뛰어넘는다고요? 야, 그러니까 곰은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또 갤럭시 시리즈로 폴드로 지금까지 5년 6년인가요? 이렇게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완성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다가 자네 좀 쓸만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네 그거 폴더블 화면 어디서 받았는가? 우리 회사인데요.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랑 또 손잡고 그런데 또 거기다 두면 안 되다 보니까 LG 쪽하고도 좀 컨택이 나오는 거 아니 뭐 이런 건 이제 스토리죠. 근데 그 지금은 이미 늦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쪽에서 폴더블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OLED 쪽에 여러 가지 또 유기 재료 이런 것들은 또 부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이쪽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부품 쪽 있죠. 이쪽이 지금 약간 호황을 맞은 분위기. 왜냐면 호황보다 앞으로 기대감을 막 끌어오는 분위기. 왜냐면 지금 폴드 쪽도 삼성만 바라보고 있다가 중국은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근데 여기서 애플까지 참전해서 지금 삼성이 파는 것보다 일단 첫 해부터 800에서 1000만 대면은 일단 2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때는 2000에서 2500만 대. 삼성이 파는 것보다 5배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른 얘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5배 커지게 되면 지금 시장 점유율이 2%인데 전체 시장 점유율에 그러면은 약 한 5%만 간다고 하더라도 2.5배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준보다 2.5배가 커지는 수요 확대, 매출의 확대가 나올 텐데 이렇게 되는 부품사 입장 쪽으로는 와우. 네, 물론 단가는 그렇게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공급 확대로 나와서 매출이 확 뛰는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와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다시 들어오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IT 하드웨어 쪽에서 예전에 뭐 폼팩터와 변화가 전혀 없는 쪽으로 그냥 관망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될 때가 됐구나 이런 쪽도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일단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들. 근데 좀 의미가 있는 게 그거 같아요. 뭐 또 수주 받고 SMR 그 뭔데? 라고 하지만 요게 SMR로 6기가와트인데 그래서 SMR 건설하는 거를 이제 테네시 밸리 전력청.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앞으로 또 지역별로 미국의 다 지역별로 데이터 센터 들어가고 있고 우리 전력 부족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 하나씩 손을 잡고 이제 또 추가 전략들이 추가 그 계획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공공 전력 공급 기관인데 이런 쪽에서 지금 SMR을 그 7개 주에 6기가와트 건설한다라고 하게 되면 60개 대형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이게 SMR로 간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걸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 어차피 이거는 공기는 뭐 대형 원전보다 좀 짧을 거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로 생각한다 그러면 의외로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쪽들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SMR이 계약이 나왔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러면 뒤에 백업은 다 누가 합니까? 그런 거죠. 가서 이제 설계 시공은 거의 니들이 해. 나머지 직접적인 어떤 밸류체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할 텐데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한테 맡길 수밖에 없겠지 라고 하는 뒤에 뭐 테라파워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또 이제 오클로도 마찬가지고 뒤에 딱 대기하는 거는 이러고 있는 거죠. 수주 받았네. 그럼 언제 이제 전화 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따르릉은 니들 오셔주죠. 예.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네. 전화 오게 되면 받아서 안녕하세요. 예. 두해빌입니다. 그러면은 안녕 잘 지내셨어요? 저희 SMR인데요. 예. 이번에 저희 수주 받은 거 이거 좀 상의를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시간 되세요? 하고 이제 또 미팅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 수주는 어차피 전화 올 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거 다 수주를 받게 되면 전화는 나한테 올 것이다. 이런 쪽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원자력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보는 게 정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이제 시간이 또 빠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금요일인데 일단은 금요일 날 오후장은 조금 좀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도 오전장은 그래도 미국 시장 강한 것들을 따라서 조금 더 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레벨업 되는 과정들 보시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어디로 몰릴까 이런 거 보시면서 그 수혜가 되는 섹터들 쪽으로는 조금 더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으로 좀 더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 내시고요.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화이팅 하시고 오늘 잘 매매하시고 또 주말 좀 쉬시면서 뭐 하셔야 되죠? 주말에는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해보려고요. 제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많이 받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만큼만 하고 제가 그 수급하는 거 있죠. 파워 수급 조금 하고 여러분들 종목과 함께 고민 상담 렛츠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빽빽하게 적어서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Q&A 시청자 상담 SOS 도와주세요. 김 대표 이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토요일날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8시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좋아요 이거 있잖아요. 좋아요 한번 딱 눌러주시고 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